지금 시간부터는 학습지 내용을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로 안을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 파리를 물고라는 작품의 문학 갈래는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사설시조라고 했습니다. 사설시조. 자, 사설시조는 평시조와 달리 어디 부분이 길어졌다고 했어요? 형식적인 면으로? 그렇지. 네, 맞습니다. 자, 중장. 중장의 길이가 길어진 것을 사설시조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A, B, C 가로 안에 들어있는 대문자 A, B, C에 여러분이 뭐가 들어갈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겠죠. 자, A에 들어갈 말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초장. B에 들어갈 말은 뭐죠? 네, 맞습니다. 중장. C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그렇죠. 종장. 자, 이렇게 사설시조와 평시조의 공통점은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설시조는 중장의 길이가 길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A와 C는 길이가 비슷한데 B가 약간 상대적으로 더 길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식적인 측면에서 사설시조라는 문학 갈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내용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A라는 구절 초정에서 두꺼비, 파리가 나옵니다. 자, 두꺼비와 파리, 그리고 백송골, 두엄. 자, 이런 단어들의 셈이 밑줄을 쳐놓은 이유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말해볼까요? 자, 두꺼비가 의미하는 건 뭐였죠? 네, 맞습니다. 두꺼비가 의미하는 건 탐관오리였죠. 중간권력층. 탐관오리라고 하면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존재인 백성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존재, 두꺼비. 자, 파리가 의미하는 건 누구였죠? 그렇죠. 백성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는 누구를 의미했어요? 그쵸. 두꺼비보다 더 힘이 강한 중앙관리. 자, 중앙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와 B와 D의 권력 관계를 봤을 때, 자, 어떤 것이 가장 힘이 약하죠? 그렇죠. B가 가장 약하고, 자, 그 다음에는 A. 자, 그 다음은 D. 자, 이런 권력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두꺼비 A 초장 부분을 보면 하살표를 봅시다. 약자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풍자한다. 왜? 두꺼비가 파리를 물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두어미를 의미하는 바는 뭐였어요? 두꺼비가 두엄 위에 올라앉았죠. 그러면 이 두엄은 두꺼비의 소유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엄은 의미하는 바는 그렇죠. 부정부패로 쌓아놓은 권력이나 재물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중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백송골이 갑자기 하늘에 떠 있대요. 자, 그래서 갑자기 백성을 못살게 굴었던 두꺼비가 가슴이 깜짝 놀라서 그 두엄 아래에 내려가다가 넘어졌다라는 구절이네. 자, 그러면 하살표를 봅시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누구의 모습을 풍자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두꺼비의 모습을 풍자했다. 자, 두꺼비는 백성들에게는 힘 있는 척하지만 백성보다 가장 자기보다 더 높은 권력이 강한 존재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풍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장을 봅니다. 모쳐라, 날랜 나인이 망정이지 어열질 뻔했구나 라고 나오네요. 자, 이때 나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 두꺼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빠르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어열질 뻔했다, 멍이 들 뻔했다, 피멍이 들 뻔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동을 지금 허세를 떨고 있어요.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잘 모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두꺼비의 허장성세, 자기의 잘난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풍자. 자, 풍자는 선생님이 교과서로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비판하는 것을 비판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찌른다. 자, 그 비판한다. 이런 의미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작품을 봤을 때 자, 두꺼비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두꺼비는 어떻죠? 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모습을 풍자한 작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자, 위 작품의 갈래는 뭐라고 했어요? 명칭? 이제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설시조라고 했어요. 사설시조. 사설시조. 자, 여러분들 사설시조와 평시조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된다죠, 차이점을. 자, 어떤 점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나요? 그렇죠, 시기. 자, 언제 나왔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평시조는 조선 전기에 활발하게 지어졌고 향유됐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설시조는 언제 나왔다고 했어요? 그렇죠,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지어지고 향유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작가. 자, 작가와 그 다음에 향유층. 자, 향유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품을 주로 즐겨본 대상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평시조는 조선 전기에 나와서 그 관리들, 양반들이 주로 지었고 향유했다면 조선 후기에 나왔던 사설시조는 백성, 중인 또는 평민, 그 다음 기녀 이런 대상들이 향유를 하고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용적인 측면도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자, 평시조는 작가가 양반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렸던 권력에 관한 것들이거나 아니면 학문 또는 그 자신의 심신을 수양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데 조선 후기에 나온 사설시조는 서민들의 감정을 다룬 내용들이 많습니다. 서민들의 감정이라 한다면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가 이별이라든가 이 작품처럼 사회 문제에 대한 풍자, 세태 비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주를 이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형식적인 면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중장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사설시조라는 문학 갈래 작품을 공부했지만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차이점, 어떤 영향관계가 있고 뭐가 먼저 나왔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A에 들어갈 말. 자, A는 우리 아까 공부했기 때문에 쓰진 않겠습니다. 자, A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초장이 들어가야 되죠. 자, B는 중장, 그 다음 C는 종장.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C의 척구라고 했다면 이 C는 종장이죠. 종장의 척구는 몇 음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3음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평시조도 3음절로 이루어져 있고 시작되고 사설시조도 3음절로 시작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에서는 상징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각각이 계층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두꺼비가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그렇죠. 중간 권력층 또는 탐관오리. 자, 파리는 백성. 자, 그 다음에 두엄이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그렇지. 부정부패,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로 쌓아놓은 권력이나 재물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권력이나 재물을 의미한다.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로 얻은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백송골이 의미하는 건 두꺼비보다 더 힘이 강한 존재, 백송골 중앙관리를 의미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마지막 구절, 종장의 구절을 봅시다. 모처라 3음절이죠. 날랜 나인이 망정이지 어열질 뻔했구나 라고 나타난 이 구절에 나타난 두꺼비의 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이렇게 놀랐지만 자빠졌지만 넘어졌지만 거기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 정도이지 이 정도도 내가 아니었으면 피멍들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어때요? 허세를 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허장성세. 자, 허장성세는 허세의 다른 말이죠. 자, 허장성세 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자하자찬. 자, 허장성세 자하자찬의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거 공부하기 전에서 내용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문학갈래 시조와 사설시조를 공부했어요. 자, 이렇게 공부해서 학습지도 끝났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에 주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죠. 자, 이 작품의 주제. 자, 주제는 뭘까요?
약자에는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세대의 뭐다? 비판? 그쵸. 풍자다. 풍자.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작품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는 현대문학의 갈래, 시, 소설, 수필, 극 4가지 갈래를 공부했는데 고전 문학의 갈래를 공부한 2학년 들어서 처음 문학 갈래 공부한 게 시조예요. 그래서 평시조와 사서시조라는 문학 갈래를 꼭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학습활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